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금호건설이 40억여 원의 부가세를 감경받은 것을 국세청이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벌인 국세 불복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2011년 협력업체 3곳을 동원해 모기업 주식을 217억 원에 매입하며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금호건설은 시행사 인수비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협력업체들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비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금호건설이 시행사를 인수했다고 신고할 경우 공시 등 각종 복잡한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수비용을 용역비로 신고하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26일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 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의무 도입되어 온 임금 피크제에 노사협상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해 고용을 연장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 연장과 사회 안전망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정치면 기사입니다. 6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27일부터 시작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이틀째 사전투표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모두 7장 받게 되며 세종, 제주의 경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이 빠지며 각각 4장과 5장의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 마감이 가까워질 시기에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거나 자취방에 살고 있거나 혹은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하루를 내내 보내고 있죠. 여러분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루에 몇 번 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일 수도 있죠. 저는 추위도 많이 탈 뿐더러 그리 답답함을 느끼는 타입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가에 있을 땐 환기 좀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 때가 많았죠. 억지로 제 방의 창문이 열렸을 땐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찬바람이 그저 싫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찹찹한 공기에 익숙해진 후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는 확실히 저의 숨통을 확 트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숨통이 트임으로써 얻는 건 저 높이 올라가는 일의 능률. 복잡히 생각했던 것들도 단순화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환기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공간의 공기를 싹 교체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닥스훈트인데요. 웰시코기처럼 비정상적으로 긴 허리와 짧은 다리로 유명하죠. 사실 기존의 닥스훈트는 지금보다 다리가 길고 허리 길이 또한 짧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과도한 개량으로 인해서 연골 발육 부전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생겨나 허리 길이는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다리가 자라지 않게 된 거죠.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닥스훈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교시는 닥스훈트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애교가 많고 아기 같은 면이 많아서 항상 보호자의 몸 어딘가에 붙어 있으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함께 잔다면 끊임없이 몸에 붙어오기 때문에 보호자는 아침에 침대 끝에서 일어나기도 한다죠. 하지만 귀여운 습성에 비해 헛짖음과 무능 성질이 강해 어렸을 때 잘 훈련해야 하는 견종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다리가 짧고 덩치가 작아 활동량이 적을 것 같지만 야외에 풀어놓으면 미친 듯한 속도로 뛰어다닌다고 하는데요. 운동량이 만만치 않아서 야심한 밤에도 거실을 운동장으로 만드는 패기를 뽐내곤 하죠. 반려견과 함께 러닝을 즐기는 보호자라면 닥스훈트가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그럼 FX의 굿바이 썸머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닥스훈트는 독일에서 태어난 견종으로 오소리 사냥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굴에 숨은 오소리나 여우를 끌어내고 토끼를 추적하며 살아왔었죠. 이처럼 닥스훈트의 짧은 다리와 긴 허리는 땅굴 사냥에 적합한 견종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에야 귀여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만들어진 견종인 거죠. 여담으로 핫도그라는 명칭도 닥스훈트에게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따뜻한 소시지를 빵 사이에 넣어 먹는 프랑크퍼터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빵 사이에 낀 소시지의 모습이 닥스훈트가 사이에 껴있는 것과 닮아 닥스훈트 소시지라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 음식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를 본 한 만화가가 풍자 만화를 그리며 닥스훈트 소시지를 그려 넣었는데 독일어 번역에 어려움을 느낀 만화가는 스펠링을 몰라 밑에 단지 인유어 핫도그로 간단히 바꿔 표기했고 그 만화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음식은 핫도그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닥스훈트에 대한 색다른 지식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영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한 반려견에게 급여하기 딱 좋은 음식이랍니다. 또한 칼슘, 타우린 등 강아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인 만큼 주의사항을 잘 지켜 급여하셔야 하는데요. 익혀서 주되 기름에 볶아선 안 되며 껍질은 꼭 깐 후 새우의 소금기를 최대한 빼고 급여해야 합니다. 껍질을 익히더라도 반려견에겐 단단해서 입이나 식도 등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열매에는 청산 배당체와 메칠리필이란 독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청산 배당체라는 성분은 가열하게 되면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칠리필이 독신 성분은 비타민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면서 신경계에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가열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강아지들에게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한창 은행 열매가 떨어질 시기, 반려견과의 산책을 항상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그냥가 윤딴딴의 여름꽃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닥스훈트는 엄청난 고집과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끝없는 인내심과 단호함이 생활화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애정과 애교가 많기에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새끼 강아지 때의 귀여움에 우쭈쭈 해주다간 나중에는 개가 보호자를 훈련시키게 될 수 있는데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거기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데 절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보호자에겐 한결같은 모습과 단호함이 필요하죠. 하지만 워낙 사랑 많은 애교쟁이라 삐질 때도 있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 있을 땐 마음껏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호한 채찍과 확실한 당근이 필요한 견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12번의 수업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 나와 타인의 반려동물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 또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마지막 곡 빅뱅의 마지막 인사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백서연,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